집 한 채가 전부인 당신 노후의 길이 막힌다. 베이비 부머들의 위험한 부동산 함정. 베이비 부머 세대, 특히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그저 내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채의 집이 전부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후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에세이는 집 한 채에 의존하는 노후 준비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1. 자산의 비유동성 문제. 첫 번째 사례로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은퇴 후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아파트가 실제 생활비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자산으로는 크지만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노후에는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데 김씨는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팔려고 해보니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생활이 풍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 예기치 않은 의료비 등을 대비하려면 부동산 외의 유동성 자산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 문제. 두 번째 사례는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넓고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자 그 넓은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각종 유지 보수 비용 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집은 큰데 살기가 점점 부담스럽네라는 생각을 하며 집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후에는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넓은 집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씨 부부처럼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현재 생활 환경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집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실거주 집 한 채로는 부족한 수익 창출. 마지막으로 최 씨의 사례를 볼까요? 최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을 정리해 두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에 몰려 있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차액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집값이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최 씨가 기대했던 만큼의 차액을 얻지 못했고 계획했던 생활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최 씨의 경우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매각을 시도하면 기대한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거주용 집 한 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고 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 수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금융상품, 소액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분산시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확보.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이나 적금, 투자 상품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큰 집은 불필요해집니다. 유지비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를 이용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넓은 집은 노년기에 관리하기 어렵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이와 관련된 세금도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아넣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유동성 문제, 유지비 부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이 전부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수익 구조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집 한 채로는 부족하다. 노후 대비 지금 바로 준비하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가 전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대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큰 문제를 나타냅니다. 1.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먼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다, 언제나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집값이 언제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노후 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거주용 집 한 채만으로는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집을 팔게 된다면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비용. 노후에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후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요양비가 발생해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노후에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자산 관리와 분산 투자. 자산 관리는 노후 준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과거의 경제적 성공에 기반해 부동산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채의 집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 분산을 권장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연금과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여러 소득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의 투자나 적금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최 씨는 퇴직 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소규모의 주식 투자를 통해 월간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가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 자산을 투자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면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4. 다운사이징을 통한 현금 확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사실 큰 집이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환경을 떠나기 꺼려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 등의 부담을 생각해보면 다운사이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도 넓은 집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준비.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소비 패턴을 재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후 식비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박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결국 그는 다시 소비 패턴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소규모로 창업을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건강과 여가를 즐기면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해야 할 노후 전략. 노후에 집 한 채만 믿고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강관리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분산하고 다운사이징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노후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